일반적으로 선수 출신 감독들의 커리어를 들여다보면 적어도 어느 시즌 어떤 경기에서 맨 오브 더 매치급 활약을 했다, 리그를 호령하던 선수였다, 활약상에 대해 얘기가 조금은 있을 법도 한데 무리뉴는 어느 곳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동료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고 심지어 코치들에게까지 인기 있던 선수였죠.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후에 무리뉴가 감독이 되어 선수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주었지 않나 싶습니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는 꿈을 꿨지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바로 그 지점에서 동기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축구계의 거물이 되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축구 코치나 감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그저 축구만 하는 감독은 축구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다. 감독은 축구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 생기는 차이에 대해 알아야 한다. 10대 시절부터 선수로서의 커리어 한계점을 명확히 알고 있던 무리뉴는 이미 코치나 감독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똑같듯이 평생 축구만 해오던 아들이 축구선수로서의 생활을 그만둔다고 하자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한평생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자신의 피를 이어 교육 쪽으로 빠지길 원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무리뉴에게 경영대학원에 다니는 것이 어떻냐 제안하면 그곳에 등록시켜 주었는데 무리뉴는 학교를 가자마자 하루 만에 자퇴를 선택해버립니다. 흥미가 없었다는 거죠. 대신 스포츠과학과 관련해 공부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본인은 이미 감독으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야를 선택하게 된 것이죠. 사실 무리뉴는 어릴 적부터 타고난 언어 능력을 지니고 있던 터라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다루는데 상당히 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도 동기부여 및 심리학적인 파트에 심취해 선수들의 감정이 경기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보다 깊게 공부하곤 했죠. 그렇게 본인의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하며 어느새 대학 학위를 취득한 무리뉴는 이후 3년간 포르투갈 전역을 돌아다니며 초중 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지내곤 했습니다. 특히나 잘생긴 외모 탓인지 체육 시간만 되면 아프다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던 학생들이 세투발에서 온 잘생긴 체육 선생님이 오게 되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했다고 하네요. 이와 같이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의 가슴 한켠에는 언제나 축구 감독이 되는 순간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꿈은 감독이지 체육 선생님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비록 당장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히 알고 있던 무리뉴는 교사로서 일하는 순간을 억지로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결국 축구 감독이 되기 위한 일종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순간순간을 즐기고 최선을 다해 몰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88년 마음속으로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무리뉴는 평화로웠던 체육교사로서의 삶은 접어두고 스코틀랜드 축구협회가 주관하는 UEFA 코칭 라이센스 코스에 참여하여 본격적으로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당시 포르투갈에는 유럽의 코칭 커리큘럼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선진적인 축구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스코틀랜드로 넘어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간단히 피파 랭킹만 봐도 포르투갈은 항상 10위권, 스코틀랜드는 50위권 내외를 상회하는데 포르투갈에서 스코틀랜드로 축구를 배우러 간다고? 놀랍게도 과거 스코틀랜드에서는 명감독이 정말 많이 탄생했습니다. 알렉스 퍼거슨에게 영감을 준 인물로 유럽 클럽 축구 역사상 최초의 트래블을 달성한 조크 스타인,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 소속으로 선수 시절을 보내고 유스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역사상 최초의 감독 중 한 명으로 던컨 에드워즈, 버비 찰튼 등 버스비의 아이들을 일궈내며 맨유의 영광을 만들어낸 감독 맷 버스비, 이부 리그에서 헤매이고 있었던 팀을 유럽 최고 수준의 클럽으로 변모시킨 리버풀 역사상 최고의 감독 빌 샹클리, 27년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머물며 38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감독 알렉스 퍼거슨. 현대 축구로 넘어가면 스코틀랜드 출신 감독은 적지만 파비오 카펠로, 안드레 비아스 보아스, 마르셀로 리피, 카를로스 케이로스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감독들은 얼추 이곳을 거치고 갔다 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라 말할 수 있었죠. 이와 같이 스코틀랜드 출신 명감독들이 줄비했기 때문에 무리뉴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그들의 코칭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스코틀랜드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도 그들과 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라 생각하며 들뜬 마음으로 인버클라이드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무리뉴를 맞이한 지도자는 바로 당시 스코틀랜드 감독이었던 앤디 록스버거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연령대 대표팀에서부터 성인 대표팀까지 13년간 무수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록스버그. 그가 기억하는 무리뉴는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사실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그렇게까지 돋보이는 학생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조용히 수업만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추진력과 세부적인 사항에 주목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축구 관련해서도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필드 위에서 선수들의 심리적인 요소를 더 파고들려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코칭 이론과 선수들에게 주는 동기부여, 심리학적 기법을 혼합해 축구에서 코치의 역할을 재정의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무리뉴는 강의실에 앉아 이론만 공부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경험을 쌓는 편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여 라이센스 획득은 조금 미루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아버지의 친정팀 비토리아 세투발의 유소년 팀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1군 팀 감독이었던 마누엘 페르난데스는 무리뉴를 유심히 지켜보곤 했는데 유스 선수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지도력과 방법, 그리고 매 훈련 시간마다 했던 모든 것들을 메모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에 쏙 들어했다 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매 경기마다 지나치게 흥분을 하여 마누엘 감독은 매번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할 정도였죠. 이와 같이 열정적인 무리뉴에게 감명받은 마누엘은 세투발에서 에스트렐라 다 아마도라로 팀을 옮기게 되었을 때 무리뉴를 수석 코치로 데려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마땅한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고 다시 한번 마누엘과 함께 오바렌세로 팀을 옮겨 변화를 주려 했었지만 역시나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었죠. 1992년 아인토벤을 이끌며 2년 연속 리그 우승을 달성한 영국 지도자 바비 롭슨은 네덜란드에 이어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포르투갈 리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포르팅과의 협상이 진전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될 때 그는 몇 가지 조건을 보드진에게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로 구단과 관련된 레전드 출신 선수를 코치로 임명할 것, 두 번째로 영어와 포르투갈어 모두 능통한 통역가를 데려와 달라는 것. 롭슨이 원하는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인물이 없나 둘러보던 와중에 가장 먼저 생각이 난 건 마누엘 페르난데스. 1975년에서부터 1987년까지 총 325경기 출전 191골을 기록한 레전드 선수였던 그는 곧바로 롭슨이 원했던 조건을 충족. 그렇게 마누엘이 스포르팅으로 팀을 옮기는 과정 중에서 구단은 그에게 주변의 영어, 포르투갈어에 모두 능통한 현지 통역사 누구 없나 물어보고 있는데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쳐간 인물이 바로 조세 무리뉴. 지금과 같은 코칭 능력으로는 스포르팅과 같이 수준 높은 클럽에 들어가서 일할 수 없던 무리뉴로서는 다양한 감독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바비 롭슨의 곁에서 축구도 배우고 자신의 장점인 언어 능력을 살려 통역가로서도 일할 수 있고 완전히 곁에서 함께하며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롭슨 곁에서 일하는 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였습니다. 마누엘 페르난데스는 롭슨에게 무리뉴를 곧장 소개시켜 주었고 어릴 적부터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에 능통했을 뿐 아니라 이탈리아어까지 할 수 있던 무리뉴를 곧바로 자신의 통역가로 임명하게 된 것이죠. 참 인생이 신기한 게 어린 나이에 쌓아온 뛰어난 언어 능력이 결국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기회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준 보드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처음으로 포르투갈에 도착한 바비 롭슨. 그 순간 그의 앞에는 부리부리한 포르투갈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롭슨은 무리뉴의 첫인상을 보고 흥미로운 감정을 느꼈죠. 표준 영국어를 아주 잘 구사했다는 것,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잘생긴 청년이었다는 것. 무리뉴는 화려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던 롭슨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도 않고 자신의 화려한 영국어 솜씨를 뽐내며 Hello Mr. I'm Jose Mourinho 라고 인사하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거대한 인물 앞에서도 당당히 자신을 표현하는 무리뉴를 보고는 롭슨 입장에서 놀라울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영국에서 기사자기까지 받은 롭슨에게 새병아리가 다가와 헬로, 미스터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자체만으로 어쩌면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강렬한 눈빛을 가진 무리뉴에게 흥미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통역가로 일을 시작하게 된 무리뉴는 롭슨의 곁에서 모든 것을 함께하며 단순히 언어를 전달하는 역할이 아닌 자신의 축구 철학 코칭과 관련해 롭슨과 공유하게 됩니다. 만일 롭슨이 자신의 전술을 고집하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러한 무리뉴를 두고 무례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겠지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매번 도전을 요하는 그에게 있어서 무리뉴는 환상적인 조력자였습니다. 심지어 팀 내에서 루이스 피구가 불만을 표한다거나 팀 내 포르투갈 선수들끼리 갈등이 생긴다거나 먼 나라 영국에서 온 롭슨이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은 무리뉴가 롭슨의 입을 대신해서 분위기를 잡을 만큼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죠. 이런 무리뉴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포르투갈에 적응해 나가던 롭스는 첫해 리그 3위를 기록하며 UEFA컵 예선 티켓을 따냈습니다. 이듬해 93-94 시즌 순조롭게 리그에서 2위에 위치하며 벤피카 포르투와 우승 경쟁을 하던 스포르팅은 갑자기 롭슨을 경질시켜버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럽 대항전에서의 부진, UEFA컵 3라운드까지 진출해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잘츠부르크를 만나 탈락하게 되자 스포르팅 회장은 선수단이 있는 비행기에서 극대노를 하며 선수들, 코치진, 팬들이 보는 앞에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롭슨은 무리뉴에게 회장이 뭐라고 하더냐? 라고 묻자 무리뉴는 당황해하며 최대한 순화시켜 오늘 경기는 스포르팅 역사에 남을 정도로 좋지 않은 경기였으며 포르투갈로 돌아가 바로 감독님하고 대화를 나누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리스본에 돌아오자마자 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롭슨을 경질시켜버립니다. 무리뉴는 이 상황들을 모두 옆에서 지켜보고는 프로축구가 얼마나 험난하고 한편으로는 더러운 곳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왜냐면 롭슨이 경질당하는 장면과 자신이 10살이었던 시절 크리스마스날 가족들과 기쁘게 점심을 먹던 도중 아버지가 해고되는 것이 오버랩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계에서 일하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지만 한편으로 그만큼 냉정한 세계라는 것을 다시 가슴에 새기며 이제는 어디로 가나 고민하던 차에 1994년 1월 롭슨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포르투로부터 감독 제의가 옵니다. 그는 포르투갈에서 계속 도전해야 하나 고심을 하며 무리뉴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무리뉴는 방방 뛰면서 당장 제안을 수락하고 스포르팅에게 복수해야 한다고 전하죠. 경질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라이벌팀의 감독으로 부임하게 된 롭슨은 당연히 무리뉴를 함께 데려갔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무리뉴는 이를 기회로 삼아 여느 스카우트들보다 더 자세하고 알짜배기 정보들만 가득 담은 전술 보고서를 계획하여 롭슨에게 보고했습니다. 당시 얼마나 내용들이 정밀했는지 포르투에서 롭슨과 무리뉴 아래에서 함께 뛰었던 러셀 라파티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항상 상대팀과의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발잡이 왼쪽 풀백 선수가 있는지 센터 포워드가 아래로 내려와 보다 연계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지 그리고 그 선수의 주발은 어디인지 모두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정확히 어떻게 상대팀이 경기 운영하는지를 알 수 있었고 이를 모두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경기장 내에서 훨씬 쉽게 운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탁월한 전술가라기보다 선수단 운영이 강점이었던 롭슨 입장에서는 무리뉴의 존재는 수석코치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무리뉴와 롭슨의 유대감은 강해져 갔고 포르투의 성적도 곧장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롭슨이 부임하던 시기에 3위에 그쳤던 포르투는 시즌 끝까지 벤피카와 우승 경쟁을 해낸 결과 2점 뒤진 2위에 위치했고 자신을 경질시켰던 스포르팅은 3위에 그쳤습니다. 이듬해 94-95 시즌 전술적 완성도가 꽃을 피우게 되며 포르투는 리그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완벽했던지 평균 2골 이상의 득점과 함께 평균 0.4실점 58이라는 완벽한 득실차 마진 경쟁팀 스포르팅과 벤피카를 압도하고 29승 3무 1패의 성적으로 포르투를 우승시켰죠. 이와 같이 한 시즌 만에 팀을 완전히 바꿔놓은 롭슨을 보고는 유럽 전역에서 그에게 러브콜을 보내게 됩니다. 아스날은 조지 그레이엄을 대신할 감독으로 롭슨에게 곧장 연락을 취했지만 포르투 회장은 간곡히 잔류를 부탁했죠. 자신이 힘들 때 손을 건네준 포르투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잔류를 선언한 롭슨은 다시 한번 무리뉴와 합작하여 보다 더 압도적인 성적 26승 6무 2패 득실차 마진 64 2위와의 승점차는 11점 포르투갈 리그를 폭격해버립니다. 2년 반 동안 리그 우승 2회, 컵대회 1회 우승,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롭슨은 바르셀로나부터 감독직 제안을 받게 됩니다. 크루이프의 대체자로 말이죠. 포르투갈에 더 이상 미련이 없었던 롭슨은 곧장 그들의 제안을 수락했고 이번에도 무리뉴를 바르셀로나로 데려가려 합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무리뉴가 코치로 합류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롭슨은 무리에서 그 부분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무려 35,000파운드라는 축구 역사상 최고로 높은 연봉을 받아가며 통역사 신분으로 롭슨과 함께했는데 사실 통역사로서 롭슨의 곁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훈련 시스템을 구성하고 전략을 고민하고 상대팀 전력 분석 리포트를 쓰는 일종의 코치로서 일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날수록 기자회견장에서 롭슨 곁에서 대신 전해주는 게 아닌 훈련장에서 선수들과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의 작은 도시 세투발에서 축구 인생을 시작한 청년은 어느새 유럽에서 가장 큰 클럽 중 하나인 바르셀로나에 입성해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신과 흡사할 정도로 열정적인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과르디올라였죠.